영화 해무에서 한 번도 못 해본 창욱이 제일 불쌍하다고 해서 좌중을 폭소케하는 배우. 어디서 노시게 잡았냐? 선생님 홍매 입장으로 돌아. 뭐? 아니 에이씨 저거 저 미쳐가지고 저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카리스마를 내뿜기도 하고 니 내하고 겸상도 못한다. 그리고 방금 보신 마야광에 이어서 우민호 감독님과 두 번째 협업에 나선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살이 찌니까 목소리 톤도 낮아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대사를 한 호흡에 하지 못할 정도로 숨이 차더라고요. 배우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가면을 쓴 듯한 느낌이었죠. 라고 말하며 배역을 위해 25kg을 늘려버리고 3개월 만에 감량을 해버리는 배우. 김 부장,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한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보석 같은 배우가 바로 이희준 배우님입니다. 이희준 배우님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연기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이희준 배우님은 한예종 출신이세요. 25이라는 늦은 나이에 한예종 연기과에 입학했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무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차례 혹은 두 차례도 대단한 장학금을 무려 4년 내내 받았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한다는 것은 불안함을 떠안은 시한폭탄을 켜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 폭탄이 터질 때 꼭 고통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지만 부모님 몰래 극단 생활을 하던 중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서 집을 나와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주유소와 성인극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어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주유소부터 해서 불법 그 포르노 극장에서도 일해본 적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극장이 있어요? 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관문을 넘었는데 이제는 학생을 뽑는 곳이 아니라 배우를 뽑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시련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이희준 배우님도 많이 울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나 고3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앞날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안정적인 취업을 생각하며 공대에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로 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환송회에서 술을 마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크게 다쳐서 군면제를 받게 됐고 생각해뒀던 계획이 흐트러지게 되며 방황을 시작하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길에서 구토를 하다가 길에 붙은 전단지를 보게 됐는데 아동극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극단의 광고지였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흥미가 생겨서 극단에 찾아갔고 아동극 알라딘과 요술램프로 작은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에 큰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대학을 중퇴하고 극단 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며 25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했고 한예종을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장학생이 된 것 같아요. 이성민, 문성근 배우님이 속한 극단 차이무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님은 연기를 하게 된 것을 천운이라고 표현하셨죠.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성공과 실패라는 시선에서 벗어난다면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선택한 이 직업은 천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무대와 스크린 그리고 브라운관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활동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무에서 나오셨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무에서 욕구와 본능에 충실한 선원 창욱 역을 맡으셨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광기 어린 모습을 분출하는 모습에서 정말 숨막히는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동시씨? 동시씨? 조용하셔. 예? 너를 벌써 했지? 해무를 촬영하면서 배우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장면은 해무의 사건이 시작되는 밀항 장면을 찍으면서였다고 합니다. 조 감독님이 바람을 달라고 하고 비를 달라고 하고 짐벌 등등을 반복적으로 외치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고생을 한 것 외에 배우님이 창욱력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캐릭터에 접근을 했을까요?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촬영 전에 가장 말을 많이 나눈 부분이 그거였다. 정상인보다 부족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 상황이 몰아져서 더 하고 싶어졌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다 라며 상황이 몰아쳐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인물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창욱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원시적인 사고방식과 넓은 시야를 가지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인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영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지극히 정상인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기관장에 본인이 위치하게 되는 것 하며 뛰어난 청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 놓인 인물이 정말 얼마나 여성을 향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표출하는가에 있어서 대단히 감각적이고 철저하게
계산된 시선들과 호흡으로 연기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앞서 보여드린 이 장면이죠. 어디서 동식이 잡았냐? 현장님 홍매 입장으로 돌아. 뭐? 아니 에이씨, 저거 저 미쳐가지고 저. 이 장면을 보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장면일 수 있는데 저는 이때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캐릭터의 욕망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터져버리게 되는 폭발력을 볼 때 웃음은 사라지고 감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홍매 괜찮아? 웃는 자리 깔자 여기. 여기 있네. 냄새나. 이렇게 창욱은 여자에 대한 성욕을 참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왜 이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찾아 거슬러 올라갔고 실제로 어촌에 내려가 어부들을 만나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악수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손가락 마디가 없는 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작업장이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은 너무 놀랐지만 그분들에게 그 정도의 부상은 특이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급 외제차를 타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언제 죽을 목숨일지 모르니 이렇게 돈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현장을 몸소 체험하며 배우님은 창욱이라는 캐릭터는 정상적으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기보다 배를 한번 타고 난 후에 벌어들인 수익으로 밤을 사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세심함과 디테일이 창욱이라는 인물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게 된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의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세하고 정성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오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흉내냈다가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연기를 보고 나는 저렇지 않은데 왜 저렇게 연기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맡게 되는 모든 배역을 다 취재하고 경험해보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해볼 수 있는 것이라면 해보고 나서 캐릭터에 대한 설득력과 디테일을 더욱 추가시켜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멋진 배우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희준 배우님은 이 배우라는 직업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배우는 활자로 설명된 인물을 실제로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인물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서 일상에서도 맡은 역에 대해 연구하고 그 역의 마음으로 살게 된다고 하네요. 사람을 이해하는 게 배우의 본 역할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일단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려고 해야 그 역할의 눈으로 다른 캐릭터를 바라보고 반응하고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연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캐릭터와 동화된 자신이 그 인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시선 자체를 내가 아닌 그 인물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이런 멋진 마인드를 갖춰야 관객들에게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